2023년 10월 27일 오후 10시 3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이제 또 한 주 되게 힘든 시장이 좀 끝났는데요. 좀 장 마감된 이후에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서 일단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내용은 정부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떠한 시장에서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서 일단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한번 잘 넘기시지 마시고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유익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공매도 외부에서 이제 언론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일단 뭔지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뭔지를 알고 뭐 판단을 해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일단 공매도는 첫 번째로 한 가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 가지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차익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번째도 알고 있는 공매도지만 없는 주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판단을 해보면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을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주식을 먼저 팔아서 판 다음에 이제 결제일이 오기 전에 시장에서 이제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을 수익을 내는 것이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내고 다시 빌린 대여자한테 주는 그런 방식을 무차익 공매도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 뭐 이제 긁고 나서 다음 달에 결제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갚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주식을 이제 보통 사면은, 실제로 결제되는 날이 이틀 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떤 종목을 하나 샀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 아니고, 이제 산다고 바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업일 뒤에 이제 그게 주식에 대한 이제 본인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좀 설명하면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찾아보시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거는 불법적인 공매도입니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간의 동의, 그러니까 뭐 이 동의라는 게 좀 일반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매도 그러니까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약간 이제 메신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동의를 구하면 그게 가능하긴 해요.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제도인데 이거를 약간 편법을 사용을 해서 하면은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 법제 안에서 이거를 이제 동의를 구했고 그런 부분들을 형성을 시켰으니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실은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데 보통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 무차익 공매도가 불법적이지만 사실상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차익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 보통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인정하는 공매도입니다. 사실은 순기능을 위해서 만든 공매도죠.
그러니까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익 공매도로서 보관된 주식을 갖고 있는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까는 없는 주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있는 보관된 주식을 가지고 와서 매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매도, 쉽게 말하면 없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거를 차익 공매도라고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빌려서 팔았던 이제 주식을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없는 주식을 팔든 빌려 팔았든, 결국 뭐가 됐든 이제 이거를 다시 매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다시 매수를 하는 거를 숏 커버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아마 모르시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게 숏 커버링이에요. 빌렸던 주식을 다시 이거를 내리고 다시 매수를 해서 이제 차익을 내는 숏 커버링.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이라고 할게요. 그냥 맞아요. 그때가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바로 동의를 구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좌를 개설하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거절을 하면은 안 되고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비대면 계좌에서만 이게 이제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다 비대면을 하죠. 만들 때 뭐 은행 가서 만들거나 증권사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쉽게 인터넷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보통은 동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통 뭐 계약서를 쓰실 때도 잘 모르잖아요. 봐도 내용만 되게 많지.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무심코 동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열어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거지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이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차 수수료라는 것을 이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빌렸던 사람이. 그래서 수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제법 쏠쏠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구하기 어려운 주식일수록 좀 퍼센티지가 달라요. 즉 이제 뭐 우량주, 우선주라든지 좀 쉽게 구할 수 없는 주식들,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거에 따라서 주는 수수료의 률이 달라요.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공매도가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겠다는 기사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에서 이제 대충 이해가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거는 불법적인 애들을 잡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지금 그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한 게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번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에 따른 피해가 좀 막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영향이 있긴 해요. 저도 인정하고 이거에 따른 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 아까 말했던 이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공매도를 이제 하는 중심적인 애들을 이제 누가 이게 과연 이걸 많이 하냐. 사실은 조금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들도 이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보통은 외국인 애들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는 거. 개인 투자하고 이제 그런 수준이 사실 다르거든요. 외국인과 보통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관도 사실 공매도를 많이 치긴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거의 외국 기업들의 공매도가 불법적인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면 진짜 외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작업을 쳐가지고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둔갑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둘 다 해당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으로 약간 둔갑을 해보면 이게 어찌됐든 이거를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 수위가 낮아요.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매도가 성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보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전면적인 공매도를 정지하겠다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불법적인 기업들을 때려잡는 시간 충분히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는 수치상으로서 금방 잡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제 6개월 정도를 그냥 충분히 시간을 준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들의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 종목들이 특정한 이유도 없이 하락하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아예 없애는 게 좋지 않은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매도는 원래 이제 순기능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꽤나 괜찮은 제도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들이 과도하게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조금 제어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수치가 막 올라가게 되면 살 수가 없고, 주식 순기능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주가를 떨어뜨려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주식을 빌린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린 사람 사이에서 비즈니스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아까 말했죠? 대차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쏠쏠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부용적으로 이게 너무 아예 없어져 버리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생길 겁니다. 이게 안 좋게만 생각해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불법적인 것을 막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제 이거 이용을 해버리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만약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 척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순기능 역할을 분명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자금이 좀 시장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인 투자들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매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 잘못하면은 사실 이 공매도라는 기능을 잘만 사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개인 투자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수익이 크면 그만큼 손해도 굉장히 막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율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 공매도를 건드리시면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그냥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일단 이 정도가 되면은 설명을 좀 거의 다 해드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